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의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다친 적이 없는데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다방향성 불안정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깨가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기억하는 그 외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누군가 운동을 같이 하다가 팔이 어 부딪히면 교차하면서 팔이 뒤로 넘어갔어요. 요즘 같은 시즌에는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땅을 짚었어요.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그 물건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는 것들이 다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몸 자체가 관절막이 유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다친 적도 없는데 어깨가 불안정하게 자꾸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제 저희들은 다방향성 불안정증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관절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생기지를 않거든요. 무릎 관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죠. 고관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고관절은 이 볼 앤 소켓 조인트 중에서 가장 구속력이 심한 볼 앤 소켓 조인트거든요. 반 이상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노는 구조인데 어깨 관절은 몸쪽에 붙어 있는 구조 중에서 볼 앤 소켓 조인트인데 볼이 뭐죠? 여기에 보이는 골프공 같은 거죠. 소켓은 요 밑에 보이는 골프티입니다. 같은 건데 고관절 힙 조인트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골프티가 크게 돼 있어요. 요즘 안정된 골프티에서 이렇게 해서 뭐 슬라이스 방지용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크게 돼 있고 어깨 관절은 구조적으로 약 이 빨간색의 이 관절와 요 부분을 관절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골프공 크기의 상완골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여기에 관절와에 상완 골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약 한 25% 만이 그 관절의 뼈의 관절의 연골과 연결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관절은 무엇으로 그 안정성을 유지하느냐. 안쪽 부분에는 관절막이 있습니다. 관절막이 유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관절막 위에 관절와순이라는 거 있죠. 관절화의 입술이다. 그래서 순으로 파이브로카들이 섬유연골이 있어서 섬유연골을 가지고 그 관절화의 깊이를 더 깊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빠지지 않게 해 주고 그 위쪽에 이제 근육이 붙죠. 근육이 붙어서 그 근육이 스티어링 이게 조절해 주는 근육이 붙어서 그 근육이 앞뒤로 움직이게 하면서 관절을 꽉 잡아 주는 구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절 어깨 관절은 그 음압이 걸려 있습니다.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려 있어서 그 압력이 바깥으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면 이와 같은 컵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탁 맞는 걸 넣으면 이게 안 빠지죠. 한번 들어가면 물을 살짝 묻혀서 하면 그럴 때 안 빠지는 게 공기가 빠져나와서 그 위에 음압이 걸려서 이렇게 안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음압이 걸리는 것까지 같이 작용을 해서 어깨 관절을 안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유지되는 것들이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느냐 하면 앞쪽, 뒤쪽, 위쪽으로는 빠지지를 못해요. 위쪽에는 견봉이란 뼈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 잡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못하고 앞이거나 뒤거나 밑으로 주로 빠지죠.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앞뒤 아래쪽으로 빠지는 방향 중에서 두 군데 이상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다방향성 어깨 불안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관절은 여러분들이 빠지는 재발성 어깨 관절의 탈구, 재발성 경관절 탈구와는 다릅니다. 재발성 경관절 탈구는 어깨 관절의 관절화에 있는 입술, 순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 관절화 순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데 있죠. 자동차가 언덕 위에 세워 놓으면 브레이크가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는 뒤에다가 돌을 끼워 넣죠. 끼워 놓으면 바퀴가 그걸 타놓고 올라와야 자동차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관절과 순이 붙어 있는데 그 순이 찢어지게 되면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어 놓지 않고 그 돌을 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뺀 효과가 되면 차에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 있으면 차가 뒤로 슬슬슬슬 밀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와 같은 관절하순이 찢어졌을 때는 재발성 경관절 어깨 관절에 탈구가 되고 이 끝 동작 이와 같이 여기서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끝 동작에서 팔을 위로 완전히 딱 들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걸 확 밀 때 끝에서 밀 때 관절이 뒤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 여기 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서 끝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방향의 반대가 되는 팔구죠. 단방향성 불안정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이 관절막이 늘어나 있을 때는 끝자락뿐만 아니고 이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중에서 여기서 끝자락 여기에서 통증이 이게 빠지는 느낌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 있을 때 여기서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다방향성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방향 분작성 원인은 이제 이와 같이 따집니다. 이제 관절 와순이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이 된 운동선수들, 특히 수영선수 같은 경우는 관절막을 늘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야지 아크가 크게 나와서 좋으니까. 그래서 수영 선수는 관절 와순이 찢어지지 않아도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구나 배구 선수도 역시 수영 동작에 아크가 큰 선수들이 돼서 그런 선수들이 사소하게 이제 자꾸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미세하게 관절막이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면서 그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여러분 수영 선수들 보면 이렇게 몸을 앞뒤로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뒤로 닿지를 않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늘어나서 거의 이렇게 해서도 뒤로 손을 닿게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밑에서 사람이 팔꿈치 구부리면 닿죠. 그러지 않으면서도 닿는 분들이 저기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외상성. 관절 와순이 한 군데만 찢어진 게 아니고 앞뒤로 찢어진 거죠. 앞뒤로 관절 와순이 찢어지면 찢어진 관절 와순 때문에 앞쪽으로도 빠지고 밑으로도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수술해 주신 분 중에 본인은 빠진 적이 없다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관절 와순이 앞쪽하고 밑쪽하고 다 찢어져 계시더라고요. 관절막도 찢어져 계셨고 그와 같이 두 군데가 관절 와순이 찢어져 있으면 앞하고 아래쪽 하방으로 전방 및 하방으로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은 나이가 30세셨는데 본인이 어깨가 빠진 적이 없대요. 아탈구 같은 증상만 반쯤 빠졌다 들어오는 것 같은 증상만 몇 번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절 와순이 젊은 10대, 20대 분들에서는 빠져서 탈구가 돼서 병원까지도 오는데 30대가 되면서 활동 범위, 운동하는 것들이 줄면서 이와 같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그냥 빠진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안정성이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상성이 아닌 비외상성으로 선천적으로 관절막이 늘어나 계시거나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얇은 분들은 조금만 해도 관절막이 확 늘어나시게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방향성 불안정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한 데서 수술을 하면 보면 관절막이 꼭 창호지 같이 얇아요. 아주 얇은 종이 같이 돼 있어서 그거를 꿈에서 실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꾸매면 관절막이 너무 얇아서 그 실이 관절막을 이게 좁히려고 실을 해서 위아래를 떠서 이렇게 하면 거기가 찍 찢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약한 분들도 간혹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의해서 다 다방향성 불안정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미세 손상, 그리고 외상으로도 관절와 순이 찢어지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몸 자체가 관절막이 늘어나 있거나 얇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보시면 먼저 10대 젊은 나이에 호발합니다.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났다는 분은 대부분 없어요. 50대, 60대, 10대, 20대 때는 관절막이 얇거든요. 얇다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염증 변화과 퇴행성 변화가 일으키면서 관절막이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꺼워지면 그때 환자분들은 대부분 관절이 움직이지 못해요. 안 올라가요. 발이 굳었어요.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시지 10 대나 20 대가 겪는 관절이 너무 늘어나서 헐렁헐렁 가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연령에 이와 같은 다방향성 불안정증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강한 외상은 없으나 수시로 발이 빠지는 느낌들이 납니다. 외상은 경험하고 없고, 특히 이런 경우죠. 무거운 짐을 들거나 선반 위에 물건을 들 때 이와 같은 동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이 될 때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선반을 꺼낼 때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환자분들이 팔을 그 순간 이제 관절막이 약간 얇은 분들이니까 찍 늘어나면서 갑자기 팔을 들 수 없는 '팔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마비 상환 징후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팔이 중어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다방향성 불안정증의 원인들이 되고요. 증상들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통계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5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팔을 보는 사람이니까 3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전신적으로 보려면 이 5 가지를 다 봐야죠. 첫 번째는 5 번째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꺾으면, 저 보시면 저는 손가락이 보시면 여기 요렇게 보면 수평으로 하면 한 40 도밖에 뒤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죠? 40 도밖에. 30 도나요? 30 도밖에 넘어가지를 않는데, 이 3 번째 손가락 같으면 쪼금 더 넘어가고요. 그래서 5 번째 손가락이 이 90도 이상 이와 같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아 관절의 과이완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부딪혀서 이 팔꿈치에 닿게 하는 겁니다. 무지 전완부, 무지가 엄지손가락이 전완부에 이렇게 닿게 만드실 수 있는 것. 어떻게 보여드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 팔을 엄지손가락을 닿아서 닿게 할 수 있는 거. 완전히 닿으면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이완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팔꿈치를 이렇게 펴서 편 팔꿈치가 0 도잖아요 보통은. 0 도인데 이게 뒤로 더 많이 넘어가면 10도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점수가 2 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 5도 정도 되면 1 점, 10 도 이상이 팔을 펴는 거가 더 많이 펴지는 분들은 검사. 그리고 인제 온몸을 다 봐 드릴 때는 무릎을 펴서 과신전이 되는, 그것도 팔꿈치나 무릎이나 똑같습니다. 팔꿈치나 무릎이나 똑같이 10도 이상 과신전이 되면 그것도 과이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 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바닥이 윗몸 앞으로 굽히기 여러분 많이 하셨죠. 예전에는 이제 이거 뭐 힘들어서 몸이 뻣뻣하다 그러고, 저도 예전에는 이 손바닥 하나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많이 안 되고 손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관절이 굳지만 이 손바닥이 닿는 것도 과이완의 우리가 검사로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점수를 합치면 19 점이 되죠. 9점 중에서 6점 이상이 나타나면 그 환자분은 관절막에 과이완 증상이 있고, 그와 같은 과이완 증상은 선천성으로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선천성으로 병이 없으면서도 저희가 잡아내지 못한 선천성 병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면서 관절이 유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엘로스탄노스 증후군, 마판 증후군 같은 병들이 이제 그와 같은 과이완이 많이 생기는 병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 개가 다 되신다면 마판 같은 경우는 대동맥이 갈라지는 병 같은 것들이 같이 잘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자기가 몸이 조금 이상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과이완된 관절이 어깨 관절에 인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건데, 어깨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깨를 밑으로 잡아당기면 이 위쪽 보이는 부분의 요 사이에 삼각근이라는 것이 싸고 있고, 그 소 쪽에 어깨 관절의 관절막하고
인대가 관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관절막하고 어깨하고 상완 사이에 있는 인대들이 느슨하게 늘어나니까 늘어난 부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견봉, 여기가 어깨 맨 위쪽이죠. 어깨 봉우리 있는 데하고 상완 골두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 리터짜리 1.5 리터짜리 물통 있잖아요. 물통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매다셔야 됩니다. 매달아야 자기가 스스로 힘을 빼니까. 잡고 있으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서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힘을 빼 보세요. 그리고 손에다가 1.5 킬로 물통을 걸고 어깨를 축 늘어뜨려서 힘을 빼실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시면 '아 내가 어깨 관절에 다방형 불안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쉬우시죠? 이렇게 밑으로 다른 사람 보고 당겨 달라고 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이 여기는 원래는 이와 같이 뼈가 내려가지 않고 둥글게 어깨를 지금 본인의 어깨를 한번 보세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모양 돼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견봉의 모양하고 이게 상 견갑골 크기 만들어서 관절이 맞추고 여기 앞쪽 부분에는 저기 쇄골이죠. 빗장뼈, 견봉, 상완과 견갑골 크기 이와 같은 디귿자 모양으로 이게 밑에 제 모양을 딱 볼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방 전이 검사를 해 보실 수가 있고 앞뒤로 빠지는 건 앞으로 밀어보는 전방 전이 검사, 뒤로 미는 건 후방 전이 검사. 스스로 이렇게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수의적으로 빼시는 거라 이거하고는 또 병의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 이렇게 밀리는지 어깨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앞뒤로 해 보면 그게 빠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인제 앞으로 빠지고 후방 빠지고 하방으로 빠지는 전이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절와하고 이게 얼마나 빠지는지 여기에 관절와하면 관절에서 이만큼 빠지는지 이만큼 빠지는지 요만큼만 빠지는지를 볼 수 있게 저희들이 정도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불안정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안정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앞쪽 관절 와순이 찢어지면 불안 검사를 하죠. 이렇게 해서 팔을 뒤로 뒤로 돌리면 회전을 하면 관절이 앞으로 빠져나오려는 힘이 있거든요. 빠져나오는 힘인 관절 와순하고 관절에 있는 어깨 관절의 인대가 잘 잡아주는지 보는 검사죠. 이렇게 하면 뒤쪽에서 팔을 밀면 앞쪽으로 이게 관절이 앞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앞 전방 불안정성이 생기고 후방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로 밀면 관절이 뒤로 빠지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방으로 빠졌을 때는 문제가 통증이 없이 빠지기는 하는 걸 알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켜보셔도 문제가 크게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뒤로 빠지면서 아픈 경우 이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지는 것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찍은 건데 이와 같이 찍으면 이게 오른쪽 어깨입니다. 이게 왼쪽 어깨고 왼쪽 어깨는 여기 상완골하고 이 위쪽에 있는 뼈들 사이 견봉이죠. 뼈의 사이가 요 정도 간격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관절막이 늘어나 있는 분들은 간격이 이만큼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팔이 밑으로 많이 내려간 겁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검사를 저희가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MRI나 CT를 조형제를 넣어서 이것이 관절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형제를 넣어서 이와 같이 앞뒤 관절막이 늘어나는 게 일정하면 괜찮은데 밑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형제가 내려가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다방향성 불안정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러브스토리 Y3 케이크에서요. 어깨가 완전히 빠진 건 아닌데 팔을 특정 각도로 들면
툭 하고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깨 불안정증이라고 볼 수 있나요? MRI 같은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죠. 지금 얘기한 거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설명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 드렸죠? 무거운 짐을 들어 손발이 그때 빠지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 앞에 가면 중간 범위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방 탈구보다 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 분께서는 지금 그와 같은 증상하고 똑같죠. 중간 범위 완전히 특정 각도에서 팔을 들면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 빠지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방향성 불안정성이신데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과연 이제 '내가 생활에 불편한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나이가 10대 정도 되신 분이시라면 지금 나이가 안 나와 계신데요.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대 이런 건지 30대 이런 건지 10대 이런 건지에 따라서 병이 다 치료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하실 거고 그 밑에 어깨 탈구가 아무 생각 없이 분이신데요. 어깨 탈구가 2번 있었는데 병원에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탈구가 몇 번 정도 반복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요? 40대 남자입니다. 네, 이렇게 나이하고 남자 여자도 또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써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편히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깨 탈구가 생기신 분들, 탈구가 한 번 터지신 분들은 대부분에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고 보조기를 하거나 아니면 팔걸이를 해서 3 주 정도를 3주 정도를 이제 기다려서 그 찢어졌던 거나 늘어난 부분이 다시 아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다려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에 어깨가 2번째 빠지거나 내가 일상 생활을 하는 동작 중에 어깨를 빠지게 하는 동작을 자주 하시면서 그것이 빠지는 느낌이 자꾸 나시는 분들은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40대 남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어깨가 한 번 빠지신 분이 2번째 다시 빠질 확률은 약 30% 이하입니다. 30% 이하여서 그 수술을 꼭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생활이 40대 분이 '내가 야구를 주말마다 아마추어 야구 선수를 한다.' 아니면 '헬스클럽에 가서 내가 벤치프레스를 들고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다.' 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타면서 자주 넘어진다. 아니면 여름에 어디 가서 저기 뭐죠? 여름에 물 위에서 타는 운동 동료 '내가 수영을 많이 한다.'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수영 동작이나 여러 가지 동작들이 팔을 자꾸 빠지게 할 수 있는 위치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데 내가 40대 남자분이신데 내가 코딩을 하는 분이에요. 컴퓨터 작업을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하고 운동이라는 건 하나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관절을 요 앞에서만 요 정도로 쓰고 여기서 요 정도만 하면 되죠. 내가 증권가에 있는 분이에요. 그거 요만큼만 쓰면 돼요. 이렇게 손을 뒤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뭐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신 분들은 수술을 안 하고도 평생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절막이 쪼금 굳어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면서 그건 또 불편해지시겠죠. 불편해지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러브 스토리 분이 27세 여자분이시래요. 이제 툭 하고 빠질 것 같은 불안제 MRI 검사를 해야 되나 27세 여자분이시면 조금 20대 후반이신데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조금 병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대 초반 정도시면 그런 경우가 많고 "조금 시간이 지나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기 27세 연세에 지금 정도시라면 좀 빠진 느낌이 있는데 생활에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면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 관절막이 얇아졌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퇴행성이 진행되면서 두꺼워지시면 그와 같이 빠지는 느낌이 없거든요. 빠지는 느낌이 없어지면 그대로 평생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빠지는 느낌이 30대 중반까지 넘어가면서도 있을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필요하고, 생활에 지장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 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꼭 찍을 필요는 없는데, MRI 검사를 하실 때는 저기 그냥 찍으면 이 관절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넣고 찍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막시무스 초이께서 "아버님 80세 당뇨, 오십견 질환으로 동네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으셨으나 호전이 없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해 보니 오직 운동 처방만 하십니다. 운동 스트레칭으로 인대를 늘려야 통증이 경감된다는 거는 알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운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주사 용법이나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기 인제 대학 같은 데서는 주사 치료를 해 드리기가, 저도 대학에 한 20년 있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외래를 보통 교수 한 20 명이 외래방 한 10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뭐 많은 병원은 10 개고, 제가 처음에 대학을 두 번을 두 군데를 대학을 했었는데 옮겨 보니까 환자분이 많지 않은 병원이 대학병원이 되셨어요. 그런 병원에 갔더니 교수당 한 방에 해 놨는데 외래 환자가 150 분을 보려면 한 방에서 외래를 다 보지를 못해 드립니다. 근데 외래 보는 타임은 2번 내지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지 못하니까 환자분들이 웨이팅 걸고 기다리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150 분을 3 시간 내지 4 시간에 뵈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분한테 우리가 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보면 3 시간이면 180 분이죠. 그러면 150 분을 보면 한 분에 1분 10 초쯤 됩니다. 근데 만일에 그분이 환자분들을 너무 대강대강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제 환자분을 50 분을 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학병원 같은 데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몰리는 병원에 50 분을 보면 외래 예약이 2 년, 3 년, 4년 가게 됩니다. 그러니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많이 한꺼번에 소화시켜 드리려고 이제 한 분당 1분 30초 정도 진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의 그 교수님 얼굴을 보고 얘기를 다들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는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150 분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인 50 분만 주사 치료를 해 드린다 그러면 그분을 한 번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번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래를 보는 환자가, 숫자가, 볼 수 있는 환자의 새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볼 수 있는 양이 더 줄어 버리세요. 그렇게 되니까 대학병원에서는 할 수 없이 스트레칭 운동을 하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 대학병원 말고 어깨 치료를 잘 해 주시는 주변에 병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병원을 찾아서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니시도록 하세요. 주사 한 번, 두 번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관절막을 늘리면서 운동요법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주사만 맞아서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운동 요법만 해서도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관절막이 순식간에 늘어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하고 피해야 할 동작도 아셔야 되고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고, 만일에 인제 그러신 분들이 당뇨가 계시잖아요. 당뇨가 계시거나 갑상선 질환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막을 들어가 보면 아주 관절막이 많이 놀라서 염증 조직 세포가 하얗게 생긴 관절막에 염증 조직이 확 덮여 있습니다. 자라나서 덮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절막이
보통 관절막 두께가 1-2mm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관절막 두께가 5mm, 8mm, 10mm씩 되시거든요. 1cm 관절막 두께 돼 있는 분이 관절 운동을 아무리 한들 주사 치료를 한들 그 관절막이 늘어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늘어나게 되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관절막을 제거시켜 주는 유리술이라고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 관절 내시경으로 봐서 그 관절막을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두꺼워져 있는 관절막을 다 절개를 해서 없애 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한 석 달 정도 운동 열심히 하시면 그는 많이 좋아지시죠. 많이 좋아지시니까 그렇게 정 안 되면,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을 하신다면 그와 같은 수술적 치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다음에 굿럭 분께서 40 대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좌측 어깨가 1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완전 평형처럼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혹시 오십견일까요? 아픈 건 앞뒤 날개 근육 쪽이 아픕니다.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제약의학과를 갈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팔이 올라가는데 이제 팔이 이만큼씩 올라갔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분이신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사이에 밤 사이에 관절막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깨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문제가 생겼거나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인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픈 부분은 왜 거기가 안 아프냐? 여기가 안 아프고 여기가 아프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요 뒤쪽 부분이 아프다고들 하시거든요. 아프다고 하시는 거 여기도 아프거나 여기, 거기, 여기 이렇게 원래 아픈 부분은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이유는 관절이 굳어버리면 굳은 부위 주변에 염증이 생겨납니다. 염증이 생겨나면 염증이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다 덮게 돼요. 거기에 하나의 큰 기름주머니 같은 것들이 여기 있거든요.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 주기 위해서 이 근육하고 이 사이에 기름주머니가 들어있는데 기름주머니가 다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펴지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인제 그거를 재활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 정형외과적인 견지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비수술적 치료부터 정 안 되면 수술적 치료까지 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과가 정형외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치료를 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통증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을 수 있게 가 보시면 될 거고, 그거를 전문하시는 병원 인터넷이나 뭐 네이버나 여러 군데서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고 그거를 연구하시는 선생님께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질문을 더 들어볼게요. 제덱스 C 분께서 "어깨 방카트 수술한 환자가 턱걸이가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제 턱걸이를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요, 이제 온몸의 체중이 이 두 팔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카트 수술을 체중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0kg 예요. 70kg 정도 되시는 분이 올라가서 수술을 하고 1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그 아무는 어서 힘줄이 그 관절 와순이 아문 거가 받는 힘의 정도가 80에서 90%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인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무는 게 한 달에 10% 정도 아물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일 문제는 인제 수술을 해 놓은 모든 관절이 그렇죠. 어깨 관절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수술을 해서 봉합을 시켜 놔서 아물잖아요. 그 아문 조직은 근육이나 뼈와 같은 조직은 다시 정상으로 아뭅니다. 근데 그거를 근육 아물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근데 근육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한 개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이 됐다 나았다 손상이 됐다 나았다 하게 되면 그 부분 있는 데에 섬유가 생깁니다. 섬유화가 생겨서 운동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딱딱하게 잡히는 게 거기가 아프다고들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번 다쳐서 아문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관절의 연골 이거나 인대, 힘줄 같은 경우에는 아물었다 그래서 다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그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걸 고려를 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턱걸이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몸무게가 한 50 킬로밖에 되지 않으시는 분이 수술을 받으면 턱걸이 능이 가능한데, 내가 체중이 120 킬로 정도 나가는데 그 아문 정도가 100%가 안 됐는데 매달린다. 그거는 좋지 않으시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상태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제일 문제는 여러분 손에 어디 몸 어느 구석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한번 보세요. 상처 있는 데를 만지면 대부분 흉터가 딱딱하죠. 왜냐하면 흉터 조직으로 이제 아물게 되면 이게 그 일라스티시티,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때 유연성 떨어진 것면 약한 부분을 잡아당기면 거기가 갈라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래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외상성, 외상성은 아닙니다. 다쳐서 어깨가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생긴 거는 자기가 여기에서 성공률은 16%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술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친 적이 없어. 난 기억이 없는데 관절막이 잘 늘어나거나 관절막이 얇은 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88% 정도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친 적이 있나 없나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늘 같이 수술을 해 드린 분도 자기는 크게 다친 적 없이 어깨가 미끈덩거리고 두 번 아탈구라 그러죠. 반쯤 빠졌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빠져서 뒤쪽에 뼈까지 깨져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빠졌다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그게 안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는 근력 강화 운동, 그러니까 관절막은 늘어나 있는 건 시간이 지나야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가 어렵고, 치료를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밖에 있는 회전근개가 관절막이 늘어나 있어도 잡아줄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죠. 운동 범위는 작은 범위의 외전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크게 하시면 토크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작게 이와 같이 운동을 시켜드리는 걸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 운동 진행이 빠르거나 너무 많이 해도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적은 무게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전부 다 오시면 그분의 근력이 몇 킬로 정도까지 몇 킬로그램쯤으로 들 수 있는지 몇 뉴턴인지 다 이거를 기계를 가지고 잽니다. 잰 다음에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작은 고무줄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강도가 다른 고무줄을 한 8가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쓰는데, 그중에서 한 몸에 맞는 두세 가지를 드리면서 두세 개를 드려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조금씩 늘리게 하죠. 그러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답답하거든요. 답답하시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러시고서 하고 그다음 걸로 하고 하다가 보면 한 단계 두 단계만 지나가면 '아이고 어깨가 아파요.' 그러고 다시 막 어깨 잡고 오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강화가 되는 식으로 운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되시고, 그다음에는 팔은 어깨 높이보다 항상 낮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깨보다 이렇게 높여서 자꾸 뭘 운동하시거나 일하시면 그거는 관절막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근개와 삼각근의 근력 강화로 관절은 강화를 운동을 시켜서 관절이 이와 같이 이렇게 도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지 않고 요 안에서 뱅글뱅글 돌 수 있도록 주변 근육을 서서히 맞춰 나가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어깨를 비수술적으로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6개월 이상 시행해도 증상의 호전이 아까 6개월까지는 그렇게 치료해 본다고 얘기 드렸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요. 뚜렷한 외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다발향성 불안정이 있는 다발향성 불안정증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가 몇 %에서 된다 그랬어요? 외상성인 경우에서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면 외상으로 다쳐서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나시는 분들은 비수술적으로 치료했을 때 그 치료가 될 확률이 16%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 저희가 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죠. 그리고 운동선수에서 운동 복귀가 불가능한 분, 이게 팔이 너무 늘어나서 운동이 복귀가 안 되고 시합은 나가야 되고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저희가 수술을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관절막이 늘어나 있거든요. 이와 같이 늘어 있는 관절막을 침을 받거나 거기에 있는 봉합사로 이 많이 늘어나 있는 관절막을 조입니다. 조여서 쭉 실로 조이는 걸 해 놓죠. 그리고선 기다립니다. 몇 주. 기다려서 그 관절막 그 조여서 이렇게 붙여놓은 모아 놓은 부분이 아물도록 두껍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절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관절순하고 관절막을 봉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봉합을 시켜서 이렇게 쪼아 드리죠.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처음에 한 6개월, 1년까지는 관절이 잘 안 움직여요. 굳었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은 관절막 자체가 잘 늘어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늘어나서 조금 편한 관절이 됩니다. 조금 굳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신 거고요. 빠지는 게 고통스러워서 수술을 받은 거니까 조금 굳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수술을 해 드려 보면 예전에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금메달 4 개를 받았던 볼링 선수가 계세요. 볼링 선수가 됐는데 인제 볼링공도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이제 이걸 던질 때마다 아파서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너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비술적으로 치료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인제 아시안 게임 그 볼링은 오래 합니다. 한 4 년, 8년 3 대회 정도는 나가거든요. 나가시는 분인데 그 볼링에 나가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서 아프니까 아시안 게임 끝나고 볼링이 올림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끝나고 이제 와서 수술을 해 달라고 수술을 해 드렸어요. 그 관절을 쪼금 좁혀 놨죠. 쪼금 운동 범위가 줄었는데 이분이 그래 놓으니까 이걸 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한 동작이 딱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또 요거만 좀 더 풀어 달라 그래서 수술을 2번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한 부분을 트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드려서 다시 그 금메달 받으셨고 그러셨는데 그와 같이 수술이라는 게 사람 몸을 만질 때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해 주는 종첩술도 있고 이제 아까 외상성으로 할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이제 이게 이렇게 관절 와순이 찢어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찢어진 거는 다시 관절 와순은 원래의 위치에 이렇게 붙여서 다시 이 관절 상완골두가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쫄대 역할의 정상적인 관절와 순을 만들어 줍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 너무 늘어난 분은 회전근 어깨 관절막이 있는데 관절막이 아주 얇아서 없다시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회전근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좁히면 주변에 있던 관절막을 쭉 모아서 거기를 더 관절막을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회전근간 봉합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요약을 해 드리면요. 다방향성 불안정증은 두 방향 이상에서 불안정한 경우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들거나 꺼낼 때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다방향성 불안정증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그럴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자가 측정은 과이한 검사를 한다. 아까 해 보셨죠?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회전근개하고 삼각근의 근력 강화를 이게 밸런스가 맞게 만들어서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리가 해 드리고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고요. 많은 경우에선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간혹 외상 경력이 있다든지
6개월 이상 치료를 해 봤는데도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계속 통증이 있다는 분들은 수술적 가류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질문이 하나 더 와서 그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민님이 수술로 어깨 불안정증을 치료하면 재발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수술로 다시 탈구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은 하지를 않습니다. 탈구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요번에 제가 얘기를 한 것 중에 이제 저희는 목표가 빠지고 안 빠지고가 목표가 아니고 운동선수가 자기 레벨로 복귀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저희는 더 따집니다. 빠지는 거에 한 단계 위죠. 그게 이제 스포츠 의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빠진다 안 빠진다는 관절을 굳게 만들고 해서 안 빠지게 만드는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고 그 운동선수가 같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경우를 보는데 그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그걸 볼 때 솔리드 RTP라고 얘기합니다. 오피셜 게임 10개 이상에서 이 선수가 뛰었나. 그 수술한 팔을 가지고. 그냥 리턴 투 플레이는 한 게임 이상 오피셜한 게임, 공식 게임에서 뛴 거고요. 그거를 봤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드릴게요. 뭐 다른 스타디한 것도 많지만 야구 선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거는 SCI 저널에 나왔으니까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복귀율은 다시 빠진 환자는 4%에서 있었습니다. 4%일 거예요. 저 기억에. 이게 뭐 몇 년 전 거라서. 빠질 수 있고 자기 평작의 오피셜 게임에 복귀한 선수가 85%였습니다. 5%고 그 복귀하지 못한 선수는 투수의 경우에 우세수,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복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을 글러브 잡고 있는 판은 대부분 다 복귀합니다. 그리고 투수가 아닌 야수나 포수의 경우도 거의 다 복귀했습니다. 근데 투수가 복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속도만큼 하는 게 야구의 투수의 공을 던지는 선수는 대부분 경우 극한의 위치에서 공을 던지는 거잖아요. 150km 공을 던진다는 게.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 평창 올림픽 파크에서 올림픽 그 스키장이죠. 지금 그거 중이거든요. 저희가 국제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논문을 하나 내려고 쭉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논문을 서브미션을 어디 학회지에 안 하고 발표만 먼저 지금 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데 설상하고 빙상을 제가 수술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상 같으면 알파인 선수, 하프파이프, 보드 선수, 뭐 선수들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빙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스 하키 선수 뭐 이런 선수들입니다. 이제 그런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다시 빠진 선수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몽땅 다 아이스 하키 선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빠지게 되면 그 빠지는 것들은 그 수술해 놓은 데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격이 크게 가기 때문에 그 힘을 박은 자리에서 뼈가 대부분 깨집니다. 그런 선수가 또 있는 게 럭비 선수 같은 경우죠. 럭비 선수. 야구 같은 경우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같은 거 하다가 손이 박혀서 확 뒤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담장이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고 그러지 않은 경우 이제 그런 것까지 치면 탈구 수는 5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시는데 다시 슬슬 미끈덩거리면서 빠졌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분이 있다면 관절막이 늘어나 있는 분이겠죠. 늘어나서 다시 늘어나면 그럴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얘기한 게 제가 야구선수하고 지금 제가 요번에 내일 그게 이제 학회에서 저기 세계대회에서 그 올림픽 안전 동계 뭐 이런 학회인데요. 지금 용평 리조트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은 거기 분들이 전부 다 하루 중간에 인터미션하고
뭐 다른 행사가 있더라고요. 행사가 있고 내일 모레 이틀 또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일주일간 하는 행사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한때 잠깐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수술을 해서 다시 빠져서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빠지는 일은 많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그 선수가 급할 가지고 다시 운동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운동을 할 거고 운동을 하려면 예전의 기능을 거의 복귀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목표로 저희들은 이제 환자분들 선수들을 봐 드리고 있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오늘 지금 불안정성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인제 지나가는 겨울 잘 지내시고 예쁜 새 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